암은 동굴이 아닌 출구가 있는 터널이다. 암과 친구처럼 더불어 산다. 자연이 나를 살렸다.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고 암과 싸워라. 암을 이긴 의사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매일같이 암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 수술실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오늘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는 이제 겨우 31살. 젊은 처녀이기 때문에 유방을 될 수 있는 대로 보존을 해주는 그런 치료가 들어가야 나중에 그 심리적인 충격도 적고 치료 효과도 잘 일어나고. 다행히 암세포는 유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오른쪽 유방에만 한정돼 있다. 이런 경우 유방의 모양과 기능을 살리는 유방 보존술이 가능하다. 3, 2, 1, 0.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세 전이 세포까지 제거하기 위해 주변 조직 일부가 함께 절제됐다. 하얀 부분이 어떤 거입니까? 네, 여기 하얀 부분, 여기 겉에 요 하얀 부분, 여기 경계가 여기 좀 보이죠, 이렇게. 요거는 아주 돌멩이 같아요, 만져보면. 유방외과 전문의의 오랜 경험과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수술. 이희대 교수는 그제서야 환한 웃음을 보였다. 이쁜 사람이 잘 도와주니까. 골반뼈에 전이된 암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불편해졌다는 사기 암 환자. 그러나 오늘도 그는 암 전문의로서 암과의 전쟁 그 최전선에 서 있다. 이희대 교수의 진료 시간. 3년 전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완치된 줄 알았던 환자가 다시 재발한 상태로 찾아왔다. 아직도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누구든 처음 재발했을 때의 절망감이 가장 크다. 가사 보고 싶은 동병상련의 위로 덕분일까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니면 내가 환자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달래주고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이 처지가 이 의사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의사의 그 마음 상태는 참 묘해지는 것 같아요. 이 교수의 몸속에선 무려 11번에 걸쳐 암이 재발했다. 7년간의 그 기나긴 전쟁. 그는 2003년 초 대장암 2기를 진단받았고 그 해에만 수술 2번에 항암 치료 2번, 방사선 치료까지 5번에 걸쳐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대장암 수술을 받을 당시만 해도 이희대 교수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대장암 2기의 경우 수술만 잘하면 10명 중 8명에서 9명까지 완치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6개월도 되지 않아 간과 뼈에 전이가 발견됐다. 아주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살까? 몇 달 견딜까? 글쎄 1, 2년? 이런 식의 진단이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막 아이쿠 뜨거워라. 이게 그 병의 문제가 아니라 암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의 문제구나.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첫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수는 병원 기획실장에 임명됐다. 그리고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도 잊은 채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이기염쯤이 하면서 방심한 것이다. 만약에 환자가 그렇게 몇 달 동안 확 퍼져서 왔다면은 제가 좀 야단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출세하고 싶은 욕심에 내가 막 앞서가고 1등하고 뭐 그런 쪽에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재발이라든지 미세전이라든지 암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뒷전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뒤늦은 후회 속에 방황할 시간은 없었다. 마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복합적인 치료가 시작됐다. 골반뼈의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방사선 치료. 간으로 전이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와 수술이 병행됐다. 하지만 계속된 치료 속에 이 교수의 체력은 점점 떨어졌고 암세포들이 빠르게 증식했다. 급기야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다다랐다. 죽음이라는 걸 50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게 오는데 참 답답하다. 가슴이 아주 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과 약간의 공포.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힘든 상황이 숱하게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추스르며 치료를 이어갔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암 수치, 종양 표지자가 많이 참고가 되는데 이게 많이 올라갈 때는 172까지도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2007년도 11월 달에 보면은 0.6으로 완전히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죠. 벌써 1년 넘게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도 건강한 상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암병동을 누비는 그의 모습은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 마음이 막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죠. 마음이 즐거웠어요. 더 힘드신데. 나를 생각하고. 저는 독감이잖아요. 너 뭐 힘든 거 없어요. 저도 안 힘들어요. 우리는 파닥파닥 안 하면 안 먹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뭐. 바람만 봐도 제가 힘이 많이 돼요. 이런 모습이신데도 항상 이렇게 보시면 밝으시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가운 벗으신 모습 보니까 너무 야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찡했는데 저는 병자도 아니에요. 네. 의사를 먼저 위로하는 환자들. 그 길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고 즐겁다고 그래야지. 막 희망을 갖게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꿋꿋하게 이겨내시는 이런 진짜 훌륭하신 분들도 있는데 왜 나라고 이렇게 못할까, 좌절하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은 용기를 얻는 거죠. 그냥 같은 전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우. 우리는 암에 대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정상을 같이 느끼면은 그냥 같이 해병대가 되고 같이 맹호부대가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급격히 가까워지는 거죠. 집에서 어떤 사람한테 전세를 방 한 칸을 줬을 때, 월세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남이 들어와서 살지만 조용히 말씀 없이 지내면 편안하게 또 뭐 몇 년이고 이렇게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동거할 수가 있잖아요.